몸소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때가 또 왔을 때 계속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얼마큼 중요한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순환하는 과정 중에서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도 한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 매매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얼어붙다 보니까 이 주택 거래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택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매도자보다는,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보다는 살려는 사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매수자는 당연히 싸게 사고 싶고 매도자는 넘쳐나니까 가격을 낮춰야지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주장하는 바가 관철이 되고 그게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살짝 하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수 거래량이, 주택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된다. 이게 계속적인 어떤 사이클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주택을 지어야 되는 공급 측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계약도 잘 안 나오고 분양도 잘 안 되니까 공급 물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적인 논리예요. 자, 공급 물량이 감소되다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분양도 많이 되고 한 사람이 2개, 3개를 사야 전세 물량도 나오는데 아무도 안 사게 되니까 물량은 안 나오고 그리고 집값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로 그냥 머물거나 또는 새로운 전세 수요가 자꾸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세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 가격은 보합에서 약간의 하락을 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명 갭 투자처럼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좀 사도 되겠네 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되고 주택 가격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또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 아파트나 주택을 짓는 회사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또 집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또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또 전세 물량이 많아져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아까 헬리오시티처럼요. 잔금을 치러야 되고 물량은 많고 하다 보면 전세 가격이 또 다운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전세 가격이 또 하락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돌고 도는 게 거의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정확하게 잘 알고 또 앞으로 이게 돌고 돈다는 걸 알면 내가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정점과 저점을 지나서 돌고 도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앞으로도 또 한 번 올 거다라는 걸 안다라면 내가 부동산을 어디서 매입을 하고 어디서 매각을 할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97년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경기도 상당히 좋은 쪽에 껴서 내수 경기도 잘 돌아가고 수출도 잘 되고 해서 뭐 해외 여행도 많이 잘 다니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IMF라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경제가 좀 내려가게 되죠. 부동산도 당연히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IMF라는 걸 정점으로 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했었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동산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2004년도에서 2008년도 오기 전까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도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찾고 집을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별로 없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또 많이 사다가 2008년도에 또 가격을 안 사기 시작하면서 떨어지죠. 자, 이렇게 두 번 사이클을 옮기다 보면은 이젠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또는 부동산 땅을 샀더니 가격은 어쨌든 저쨌든 계속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여곡절은 있지만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물론 지역마다 또는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엔 올라가더라. 요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면은 부동산에 투자에 있어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을 좀 잘 밀고 가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표가 나오는 건데요. 자, 6년도부터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나서 약간의 하락을 맛보게 됩니다. 자, 하락을 맛보다가 2011년도부터는 사실은 가격대가 좀 완전히 하락 곡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 폭등, 그리고 전세 난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그동안에 공급이 굉장히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하지 않았고요. 구입하지 않다 보면 집을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급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요 사이에는 가격도 떨어졌지만 공급 물량도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완화됐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일명 갭 투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했어서 이렇게 16년도부터 2018년도 말까지 계속 상승을 보이는 급상승을 보이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게 뭐냐면 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파란색은 서울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굉장히 좀 상승하는 반면에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지역별로 봤을 때 5대 광역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5대 광역시는 11년도까지 서울만 막 상승하고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 이 부산이라든가 대구는 다소 잠잠했었죠. 이렇게 잠잠했던 것들이 서울이 2011년도부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부동산 얘기할 때 거의 서울 지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1년도까지 서울의 아파트는 막 춤을 출 때 밑에 광역시는 아파트가 잠잠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이후로 2011년도가 되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 부산이나 대구는 상승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라면 이 시점에서 서울이 아닌 이 광역시를 선택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부산이나 대구도 역시나 공급의 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공급이 전혀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시기에 따라서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 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투자하는 게 물론 안전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지방 쪽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기에 따른 지역에 대한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보는 것은 또 유형별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아파트 그리고 또 단독주택, 다세대 세 가지에 대한 그래프가 보여지는데요. 먼저 아파트를 보시면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쫙 올라가다가 2011년도까지 아파트가 보합세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아파트가 이렇게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는 동안에 아파트가 아닌 이 단독주택은 가격이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덩달아서 다세대 주택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자, 아파트는 전형적인 시세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투자할 때 이제는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대한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 수익과 또 시세 차익 두 가지를 그래도 그나마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 좋은 다세대 주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세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단독주택, 일명 땅이죠. 이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예로 2011년도에는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보다는 단독주택을 샀던 사람들이 가격 상승이 훨씬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발 빠르신 분들은 기존의 아파트를 가장 높은 2008년도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그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갈아타신 분들은 2016년도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제가 지역에 대한 투자 전략이었다면 지금 보여주는 편은 부동산 유형별 투자 전략이 되겠죠. 아파트라고 해서 안전하게 무조건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가 보합 유지했다가 약간 하락했다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지역과 그리고 또 상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이클과 그리고 선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역별로 선택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과거 IMF 사건이 있었던 1998년도까지는요. 무조건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부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가 좀 높지 않았다가 사실 이 IMF 지나가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이 재개발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2008년도까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죠. 그래서 20평보다는 30평이 비쌌고 30평보다는 40평이 좀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지나고 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는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의 인기가 더 높아졌죠. 실례로 30평이나 40평대 아파트가 20평대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30평대 아파트가 쫙 올라가고 그러면서 중대형도 마지못해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20년 전쯤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조금 더 유행했었으면 10년 전에는 아파트 중에 중대형,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 중에 중소형이 좀 인기가 있고요. 앞으로는요, 인구의 구조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1인 가구, 그리고 또 고령화,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심의 역세권, 그리고 또 소형주택, 이런 쪽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도가 아니라 이제 28년도를 준비한다면 좀 더 도심에 그리고 좀 더 역세권의 소형 주택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매우 좋은 전략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욱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 발 빠른 투자도 중요하고 또 한 발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사이클을 항상 참조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임종욱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내용도 들을 수 있죠? 예,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짧죠.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약 2시간에 거쳐서 지역 분석, 그리고 또 시기 분석, 그리고